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볼 텐데요. 만약에 주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는요, 예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0.5%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1%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은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 실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충격 여파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그리고 월요일장까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어제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충격이 좀 빠르게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내 증시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안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시장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이미 시장은 금리가 인상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뿐, 시장은 이미 그 부분들까지도 그 전에 시장 하락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환율이 올라간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중요한 반응이 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결국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큰 변화 없이 매도가 뭐 작은 매도 금액 또는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자리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번 시장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화를 시켰던 건 바로 고용 지표였어요. 고용이 괜찮아서,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이번 주에는요, 고용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 날 조치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좀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에 앞서서 상담 신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023772-0269번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전화 말고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또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예, 한국 단자고요. 네, 한국단자요. 예, 79,300원에 15%입니다. 79,300원에 15%요? 예. 올해 되신 종목이군요. 예. 네.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근데 거래가 좀 많이 말라 있었네요, 이 종목은. 그렇죠? 오래됐어요, 산지가. 네. 평소에도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서 거래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한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꽤 많이 높은 가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그럼 지금 15% 비중이신데 혹시 뭐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추가하면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만 도달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15% 비중이시고 매수 가격이 지금 뭐 8만 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오랫동안 이제 흐름을 잠깐 보잖아요. 그러면 예. 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떨어지는 시기가 좀 길어요. 또 올라갔을 때하고 떨어지는 시기가 길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진짜 뭐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도 결국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졌던 건 시장이 빠진 영향도 분명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전기차 쪽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근래 들어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79,300원이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차피 추가 매수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85,000원 정도까지도 기다렸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8만 원 좀 넘어가면 딱 85,000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8만 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 8만 원 넘으면 네,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8만 이거 원 네, 8만 원 넘겠어요? 8만 원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대신 그래요?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시간 투자 조금 하시면 매수가 이상의 회복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잘 파시고요. 혹시나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추가 매수 또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추가 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시겠죠? 안 할 거예요, 네. 축하면서. 그러면 8만 원 올라왔을 때 그 이상에서 파시면 돼요. 아, 고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KMW요. KMW요. 35,000원에 10%. 35,000원에 10%요? 예. 아, 4월 초에 샀어요. 굉장히 힘든 종목인데요. 그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올라가요, 이 종목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대표적인 5G 관련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G 지금 폰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앞으로 5G 폰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정작 이제 출시가 되고부터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소문이라는 건 아직 많이 이제 들었어요.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기대감이 막 나오고 정작 그 전에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그때부터는 빠져요. 그런 것처럼 5G도 역시 그런 의미였어요. 실제로 될 거라는 앞으로 이 시대가 올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고 실제로 5G 폰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매번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예. KMW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은 아직 끝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 조금 일찍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만 이제 5G 다음에 또 새로운 주파수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그 전까지 조금 시간적인 그리고 가격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주다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 이 종목도 그 전부터 막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오랫동안 근데 매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저는 그러면 35,000원 4월에 네. 4월 초에 샀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면 33,000원 이렇게 넘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33,000원 내지는 34,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33,000원 넘어가면 뭐 33,000원에서 34,000원 가격 있죠? 이 가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 차라리 한번 정리했다가
네. 다른 종목을 먼저 좀 매매하시고 이 종목은 나중에 이제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움직이거든요. 차라리 그때 네.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잘 빠져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K요. SK요. 24만 6천 원에 샀거든요. 24만 6천 원에 사셨어요? 네네. 비중은요? 10%. 10% 비중이요. 네. 아하. 3%는 네. 23만 9천 원에 매도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3%. 13%였다가 네. 3%를 매도하셨다고요? 네네네. 23만 원이에요. 23만 9천 원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이 종목 이제 SK라는 회사는 SK 그룹의 지주회사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SK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그 중에서는 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아, 그것도 갖고 있는 머리 아파요. 그것도 갖고 있어요. 왜 그걸 또 같이 갖고 계세요? 뭐 주식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네. 뭐를 다 모아가지고요. 지주회사를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이유?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네.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뭐 SK 같은 경우에 정유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SK 건설 쪽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뭐 네네. 화학 쪽도 있고. 그런데 SK라는 회사를 매수함으로써 모든 업종에 다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시너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즉 한 네네. 종목을 사도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주회사는. 네네. 그래서 이 지주회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주회사를 분산 투자로 샀는데 거기다 또 자회사를 사버리면 이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원래 지주회사를 매수했으면 아니면 다른 회사 계열사 말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아니면 이 회사가 포함하지 않는 사업을 지닌 다른 회사를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좀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투자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SK는 지금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 종목은 그 이상을 바라보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SK라는 회사를 갖고 있다. 저는 26만 원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질 것 같아서. 맞아요.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게 되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장은 계속 안 좋을까요?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그 좋아지는 네. 시점을 우리는 잘 몰라요. 네.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네. 우리는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놓으면 결국 네. 올라갔을 때 팔기만 하면 돼요. 잘. 네네. 우리가 그 타이밍을 딱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개인은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네. 전문가들도 완벽한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네. 쌀 때 사놓고 올라왔을 때 네.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SK는 26만 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강 MNT. 3강 MNT요.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5,000원에 20%. 25,000원. 네, 네. 근데요, 멘토님. 네. 제가 처음부터 25,000원에 산 게 아니고요. 네. 10%는 18,000원대에서 샀고요. 네. 나머지를 네. 많이 올라와서 27,000원대에 샀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요. 어떻게 아. 할까. 자,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약간 좀 불안하시죠? 네, 조금요. 그러면 일단 많이 사놔서. 네. 일단은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제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뭐 손실이 난 네. 상태도 아니고 이미 수익이 난 상태에서 떨어질까봐 막 불안해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딱 네. 없잖아요. 그 왜냐면 네. 또 올라가면 어떻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욕심인 건 욕심. 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25,000원, 24,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팔았는데 올라가는 것과 안 팔았는데 떨어지는 것, 이것 중에 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안 팔았는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최소한 팔았을 때는 수익을 챙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20%죠. 최소한 절반은 먼저 파세요. 아, 오늘 절반은 먼저 파시고요. 네네. 수익을 먼저 확정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네. 조금 여유로워져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결국은 이 기업도 일종의 테마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많이 올라온 만큼 갑자기 떨어지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26,600원을 잡으세요. 아, 26,600원이요? 만약에 26,600원 떨어진다면 그 밑으로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어차피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면 3만 원 부근에서 그냥 정리를 하세요. 아, 예. 아시겠죠? 아, 일단 지금은 감사합니다. 절반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예, 때문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경동제약이요. 경동제약이요? 예, 경동제약이 12,000원에 50%, 12,100원에 50%. 12,100원에 50%요. 예, 12,100원에 50%. 예. 오, 굉장히 오래됐네요? 작년에 급등 나왔을 때 좀 수익이 났고, 그 전에 좀 떨어져서 매수를 했다가 네. 계속 이렇게 물려있는. 작년에 그 배당까지도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올라오지 않네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지금도 한 30% 정도인데 마이너스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지 해서 계속 꼭 회사 재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는 맞아요. 걸로 네, 괜찮아요.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이 예, 갑자기 막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아마 예. 그 2021년도 10월쯤에 예, 그때 독감 백신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막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두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예. 괜히 이제 그 감기에 걸려버리면 코로나로 또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 예. 때문에 이제 독감 백신 그 수요가 막 급증을 했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확 올라간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도 독감 백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종목은 왜 갑자기 확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은요, 평소에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때 저렇게 확 치고 올리는 거예요. 예, 반면에 이슈가 없을 때는 주가 급락 또는 움직이질 않아요. 슬금슬금 계속 빠져요. 예, 그 거래량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경동제약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예, 네. 예.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적 괜찮거든요. 회사 괜찮아요. 다만 거래가 지금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거래만 딱 들어오면 주가는 정말 갑자기 확 튀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 있을 때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막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을까요? 올라갈 때 팔아야 맞아요. 근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한번 시세가 왔을 때 탁 올라가면 그때 파는 거죠. 거기다가 예. 독감 백신에 대한 그 이슈가 있다면 그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10월쯤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제 9월 달에 이제 앞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독감 백신에 대한 테마 이슈가 이번에도 또 온다면 예. 한번 올라갈 때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선택했던 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 전에 다 빠져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올라올 때 그 시세가 나오면 거래 딱 들어왔을 예. 때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저는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최소한 11,000원 위쪽으로 탁 쏘아 올릴 때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요. 올 초에 한 번 그렇게 막 올라갔을 때 12,000원대까지 네. 올라갔는데 못 팔고 네.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제약 쪽은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제약 사이클이 아직 안 왔어요. 어, 그것 또한 많이 같이 맞물린다면 효과는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가 또는 매수가 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방법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어. 없네요. 기다릴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면 그게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거기다 지금 비중이 50%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럼 기다려야죠. 예. 네, 다음에 이거 잘 빠져나오면 다음에 종목 선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다음에는 또 이렇게 거래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 비중 이렇게 사면 안 돼요. 비중을 예. 작게 사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타다 보니까 50%가 된 겁니다. 네. 물을 아이, 타는 감사합니다. 사더라도 거래가 많지 않은 건 물을 많이 타면 안 됩니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조광입니다. 연락주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조광 아이다예요. 아, 조광. 네. ILI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ILI.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160원에 50%요. 2,160원이요? 예, 60%요? 예. 이 종목 오늘 사셨나요? 혹시 뭐 오늘이나 뭐 아니,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예. 그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수익도 있었나요? 혹시? 그냥 못 팔았어요. 아, 이걸 어떻게 너무 아깝네요. 예,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5,000원 넘어갔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수익 중이긴 한데, 그죠? 2,170원이니까. 근데 지금 팔 수 있으세요? 지금. 뭐 팔겠어요, 그거 뭐, 파셔야 돼요. 예? 지금 파셔야 돼요. 그때 예. 기회라는 건 딱 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한번 놓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당시에는 무상증작, 효과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시세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팔지 않으면 손실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차라리. 2,170원이래요, 지금? 네, 맞아요. 차라리 이번에는, 그냥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요? 네, 매수 가격하고 아.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3,000원에 15% 있습니다. 43,000원에 15%요? 아이고, 매수를 아마 올해 하셨나요? 네, 맞아요. 올 봄에. 올 봄에 하셨어요? 네네. 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카카오뱅크는 국민은행 KB은행이죠. 그쪽에서 블록딜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네. 또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간편 송금을 제한한다는 그런 그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제한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안 좋은 그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저 근데 KB은행에서 왜 블록딜까지 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주가가 또 안 좋은데 블록딜까지 했을까 참 의문이에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저는 한 가지는 좀 약간 부정적인 뉴스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한 가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제 먼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 기업이 지금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있죠. 상장됐을 네. 때의 가격을 지금 밑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상장되기 전에 사람들은 네.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상장 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제 그 공모가죠. 공모가하고 네. 시장에 상장됐을 때 초기에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대감이 네. 크면.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오랫동안 좀 많이 힘들게 해요. 이럴 때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상장되고 나서 시초가 첫 거래 봉이죠. 네. 첫 거래 봉의 저점을 만약에 밑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 회복되는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깨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더. 이게 좀 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우리가 네. 카카오뱅크라는 건 이제 인터넷 은행인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은행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이 조금 더 영역이 많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네. 핀테크라고 들어보셨죠? 핀테크. 앞으로 금융 쪽은 핀테크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카카오뱅크 쪽에서 대출 한번 실행한다라고 하면 거의 마비가 되잖아요. 네. 그 정도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수요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네. 지금 카카오뱅크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크다. 잠재력은 크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나중에 추후에 조금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막 혹시나 더 떨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25,000원 정도 부근이나 26,000원 정도 부근에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흐름을 돌려내서 위쪽으로 35,000원을 좀 넘어간다. 네. 그러면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좀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네, 뭔 말인지 35,000원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게 그냥 되면 둬도 네, 그냥 보유하셔도 넘어가게 충분히 되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저점이 25,000원에서 26,000원이 빠지게 네, 되면은 그때 여기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추가 매수 상담을 타이밍을 그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11만 원에 네. 30%인데요. 11만 원에 30%요? 네. 예, 저번에 토요일 날도 제가 상담 신청했는데 그땐 채택이 안 됐었어요. 아, 그러세요? 엊그제 토요일 날이요.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 다행입니다. 전화. 그래서 이게 네. 너무 가격이 높아서요. 네. 더 단가를 좀 추매를 해서 낮춰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네.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전화 통화 연결이 어렵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예. 연결되셨으니까 제가 네.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예. 전략을.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네. 그런데 이제 주가의 탄력으로 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종목 중에 선택하실 때 보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전에 뭐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근데 네, 그건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이 리스크가 소멸되고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예. 근데 비중이 만약에 좀 작았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비중이 예. 30%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예. 너무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게 돼요. 지금도 금에도 30%라도 금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예. 단가를 떨어뜨리려면 금액을 예.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예, 예.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예. 12만 원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만약에 진짜 추가 매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뭐 10% 정도만 해도 네, 그때는 뭐 10% 정도만 추가 매수해도 평균 예. 단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예. 굳이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면 위로 12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어요. 네, 분명히 가긴 갈까요? 분명히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안 보이죠, 네. 그죠? 네. 막 안 올라갈 네. 것 같고 과연 저게 올까? 그런데 어. 희한하게 또 와요.
네. 그래서 11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수익이니까요. 11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하세요. 분할로. 네. 네. 아이, 네. 몇 년 전에 이거를 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많이 냈었어요. 네. 그때 해가지고 또 한참 쉬었다가 네. 또 했더니 그냥 이렇게 됐네요. 네. 이번에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맞아요. 좀 맨날 그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그냥 그래갖고요. 원래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쉽게 아, 넘어가지 않아요. 예, 네. 내년까지 가긴 갈까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내년 전에 갈 수도 있고 내년 지나서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엉덩이 무겁게 그냥 네, 기다릴게요. 맞습니다. 네,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강연의 일정이 굉장히 많죠. 강연의 일정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번 주가 또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강연에 오시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꼭 강연회나 이런 데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회는 좀 편하게 오셔서 내가 공부를 내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오시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좋은 정보를 또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저녁 8시에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녁 7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지노맨 컴퍼니네요. 자, 매수 가격이 39,000원이고요. 비중은 20%. 최근 거래량도 나오고 오르고 있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지노맨 컴퍼니 보겠습니다. 지금 3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근래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회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거래량 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래 들어서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거래가 좀 말라 있다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다가 거래가 말라 있다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약간의 거래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들이 지금 아직은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 이제 거래가 계속 많이 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오르기보다는 한번 탁 튀고 이제 또 빠지고 탁 튀고 빠지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중을 20%에서 더 추가적으로 늘리는 건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요. 이 가격으로 봤을 때 매수 가격이 지금 39,000원 정도 가격이라면 이 순차적인 반등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39,000원 정도의 부근에서는 한 번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딱 39,000원까지 보다는 35,000원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팔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000원에서 39,000원 이 사이 이 구간에서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네요. 자, 매수 가격은 102,300원이고요. 비중이 10%예요.
매물대에서 팔고 다시 사야 될까요?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2,300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또 막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는 1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매물대 또는 이제 저항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주가를 보면요, 모두 주가가 뭐 새로운 역사적인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주가가 뭐 올라갈 때 보면은 그 전에 이런 저항대들을 소화시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가격을 만약에 이제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가격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뚫려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팔고 나서 다시 사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다시 더 높은 가격에서 또 붙게 되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직은 대주전자재료는 이번에 올라갈 때의 흐름이 많이 꺾이게 된다면 여기서 신호가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 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윗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고 이 조정봉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돌파를 한번 확인하고 10만 원 가격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또 추가로 그냥 시원하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봉이 나왔을 때 이 조정봉을 보고서 그때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보유 관점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리게 된다면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A스토리네요. 자, A스토리 매수 가격은 32,000원이고요. 비중이 30%. 자, 32,000원의 비중 30%면 7월 달에 주가 올라갈 때 이때 추격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 거래는 많지가 않은데 이게 반등이 나왔다면 좀 강했다면 이때 아마 돌아섰을 텐데 이 시기에 돌아서지 못하고 좀 밀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반등이 힘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상승했던 그 타이밍 시점을 보게 되면요. 거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상승에 대해서 이 가격이 넘어섰고 이 가격까지 밀렸네요. 그러면 이번 반등은 매수 가격이 32,000원이면 그 가격 밑에서 저는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스토리는 3만 원 정도를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3만 원 왔을 때 주가가 좀 강하면 그때는 매수가에서 빠져나오고 3만 원 부근에서 좀 흔들린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좀 나오시는 게 나오시고 종목 교체로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전화 과연 어떤 분이신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슈마시스 24,300원에 30%. 네. 24,300원에 네. 30%예요. 휴마시스. 네네. 자, 24,300원. 7월인가요? 매수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 좀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시기를 잡았어야 되는 제가 바빠가지고 놓쳤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왜 하필 또 바빴을까요? 이렇게 참 올라왔을 때.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시점을 놓쳐가지고 또 그쵸. 이렇게 네. 내려갔다.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주가가 좋은 가격이 올라왔어도 이제 팔지 네.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질 만한 그런 종목을 안 사는 게 네. 맞겠죠. 네. 근데- 한번 쓰다가 네. 이렇게 물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이 또 손해가. 그래서 참 네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맞는 투자 방법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휴마시스가 뭐 이 회사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네. 진단 키트로 이제 진단 키트 쪽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하루 종일 지켜보지 못하면 내가 팔 수 있는 시기에 못 팔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네. 근데 다음에 또 올라온다 한들 또 과연 또 팔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또 저 그런 거죠.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또 신경 쓰다 보면 일을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걸어두셔야 돼요. 그냥 근데, 걸어둘까요? 네, 걸어두셔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오느냐? 그거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매도를 걸어둔다고 하더라도 저는 22,000원 정도에 걸어두셔야 빠져나올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매수 그래요? 가격보다 낫죠. 네, 네, 훨씬 낫. 네, 차라리 2만, 훨씬은 아니고. 아니, 훨씬은 아니네요. 네, 22,000원 네. 정도에 차라리 걸어두세요. 아, 그럴까요? 네, 좀 지켜보시다가 한 네. 19,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22,000원에 걸어두시고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또 못 팔아요. 일도 안 되고. 아, 그래요? 속 편하게 이거 잘 나오신 다음에는요. 좀 네네. 편하게 내가 굳이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 그런 종목들 있죠. 네. 차라리 그런 종목들로 해보세요. 그게 훨씬 네. 더 오히려 그런 종목이 내가 그만큼 대응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나하고 좀 적합한 그런 음. 곳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CNG 제약이고요. 네, 3,960원에 8%예요. 3,960원에 8%요. 네, 자, 이게 이 종목도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네,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2년이 다녀가세요? 네, 추가 매수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 안 하셨어요? 네, 그때 사고 나서부터 계속 좀 떨어져서, 네. 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그러세요. 성격이 되게 차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 톤도 그렇고, 그죠? 네,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아. 큰 실수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어쨌든 한번 실수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수를 했어도 굉장히 큰 실수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을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도. 네. CMG약이 어떤 회사인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하고 네. 네, 같은 자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위험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계시죠? 네, 그렇- 자본은 네.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지금 매수했을 때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거거든요. 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주면 매수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바로 네. 추가 매수를 얼마 정도 네. 때 해야 될지 몰라서 어. 멘토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네, 추가 매수는 지금부터 조금씩 사셔도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 해서 추가 매수는 몇 프로 정도 더 하실 생각이신가요? 조금 여유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 이제 매수한 비중만큼 사면은 16% 정도가 되잖아요. 예. 굳이 거기 그 정도까지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한 12%? 이 정도까지만 사셔도 한 4% 정도만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사시지 마시고 뭐 오늘 1% 매수했다가 뭐 이틀 후에 1% 매수했다가 뭐 이틀 후에 1%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네. 지금 비중에서 이제 4% 정도만 더 늘리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매수 가격이 4,000원이시니까 단가는 떨어질 테고 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아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거 잘 나오시면 이거 추가 매수 하시면서도 이제 앞으로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느끼시죠? 그쵸? 공부가 이제 네. 필요하다는 거 느끼잖아요. 지금부터 네. 차근차근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선키트에 26,600원에 10%요. 26,600원에 10% 비중. 네네. 26,600원. 이 종목은 한 8월이나 7월쯤에 하신 것 같은데요. 7월 말이나 8월 초? 8월 5일날 샀어요. 아, 그러세요. 8월 초에 하셨군요. 네. 이것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신 것 같은데. 아니, 주식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돼갖고요. 6개월 되었어요? 네. 좀 안 좋을 때 시작하셨네요. 그래요. 근데 시장이 그때도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좀 약간 힘들죠. 네네. 그때부터 해서 손실 많이 나지 않으셨나요?
예, 그쵸. 이것만 많이 나고 다른 거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 것 아, 같아요. 이게 유독 좀 많이 힘들게 예, 하는군요. 제일 많이 났어요. 자,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은 네. 추가 매수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매수했던 시점도 어쨌든 좀 많이 기다리고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매수한 가격 제가 볼 때 21,000원 정도 이 가격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21,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뭐 네. 그래도 공부는 좀 하고 계신가 봐요. 주식 하시면서. 안 하세요? 아니 하는데요. 네. 저는 그게 아직은 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기는 그래요. 하는데. 네. 예, 근데 잘- 그런 마인드가 이제 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 딱 이제 배우고 나서 이거였구나. 이거 내가 지금 주식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약간 좀 거만해지는 분도 있어요. 뭐 하나 알고 나서. 근데 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네.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차근차근 배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네. 매수할 때도 금액을 좀 작게 하세요. 네. 배운다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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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목 상담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네이버 있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은 35만 6천 원이고 15% 비중이네요. 자, 20만 원 초반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답답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이버라는 회사는 이제 예전에 제가 상담을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이 종목은 35만 원, 40만 원 막 위쪽에서도 올라갈 때도 이제 종목은 좀 파셨으면 좋겠다. 또는 떨어질 때도 이 종목은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아직 저점이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차라리 지금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고 이 종목을 어쨌든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20만 원 정도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은 15%니까요. 5% 정도만 더 하셔도 매수가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단가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요. 만약에 20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흐름을 그냥 돌려낸다면 이 종목은 그냥 위쪽으로 35만 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 매수가 회복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 종목이 또 언제 올라올지 그것도 확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참으셨다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아래에 있을 때 추가 매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34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